인가간이 아니지. 박정희 시대에 만든 트루먼 동상인데 아주 사람 기체는 자그만하고 그렇게 잘 만든 동상이 아닌데 그것도 이 나무에 가려가지고 그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작년 12월에 가서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트루먼 동상이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찾아서 가르쳐 줬습니다. 트루먼 동상. 그래서 어딜 가나 제가 강연할 때 물으면 내가든 아는데 트루먼은 모르더라고요. 트루먼로는 최소한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트루먼로. 이름 하나 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6.25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6.25를 당하면서 우리가 강군을 만들어가지고 10만 군대가 6.25 끝날 때는 70만 군대가 됐습니다. 이 70만 군대가 미국식 군대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큰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장교들이 또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50년대에는 장교들 유학 가는 게 민간인들 유학 가는 숫자보다 더 많았어요. 1961년에 5.16을 통해서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에 약 6만 명의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외국 유학 경험자가 한 10% 됐어요. 당시 외교관의 외국 유학 경험률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자 가장 선진된 조직이 당시에는 은행원도 아니고 언론계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군 장교들이었습니다. 그 강력한 조직에서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그 군인들이 5.16 직후에는 경찰서장도 되고 군수도 되고 기획관리실장도 돼가지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도가 그때 만들었고 예산 편성, 감사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뭐 이런 게 의미 있는 개혁은 5.16 직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웃긴 게 그때까지만 해도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일본 법전을 펴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것을 한글로 한 게 또 우리 5.16 군사혁명 정부였어요. 이렇게 해서 그 뒤 18년 동안 이렇게 됐다. 그런데 역사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김일성이 남침했을 때 박정희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민간인이었어요. 민간인. 이 사람이 남노당에 포섭이 돼가지고 좌익 활동을 하다가 수사기관에 걸려가지고 옷 다 벗고 사형될 것이로되 인물이 좋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살아계시는 백선엽 장군, 당시에 수사단장이었어요. 정보국장으로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해가지고 박정희를 살려줍니다. 그 대신 옷을 벗겨요. 그래서 육군 정보국의 문관으로서 거기에 촉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6.25가 딱 나니까 이 사람이 며칠 뒤에 소령으로 복직을 해요. 그러니까 6.25가 없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없습니다. 김일성은 6.25 남침을 해가지고 그 반작용으로 거대한 군대를 만들도록 만들고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정희와의 대결에서 김일성이가 졌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박정희를 만든 사람이 김일성이다. 김일성의 남침이 박정희를 만들어요.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면서 박정희라는 사람 성격을 이렇게 보니까 김일성 남침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뭘 했을까? 이 사람 자존심 강하고 그리고 사교성이 별로 없어요. 방고를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약에 6.25가 없었으면 이 사람은 그냥 불평분자로서 이 세상을 끝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평분자로서. 불평분자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개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6.25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불사초처럼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한 관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자산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가장 큰 자산은 딱 두란 말이죠. 자유죠, 자유. 자유 언론, 선거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 오랫동안 눌려 있었던, 특히 유교가 들어오면서, 주작이 들어오면서 우리 몸속에 있었던 이 야성이 눌려 있었어요. 우리 강기준 선생이 여기서 노마드 리더십, 바로 노마드 유목민인데, 우리는 유목민 출신인데, 그러니까 뭐 뛰고 다니고 싶고 뭐 일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인데, 유교라는 게 딱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딱 틀 속에 가두었습니다. 이게 북한이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나라죠. 그랬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를 하니까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남한테 폐만 안 끼치는. 이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잠재력이 지난 62년 동안 대폭발한 거죠. 용수철을 꽉 누르고 있던 유교적 잔재, 봉건 체제, 이런 것이 다 풀려버리니까 폭발을 해가지고 지금 반동으로 어디까지 튀어 올라갈지 모릅니다. 왜냐? 이게 오랫동안 눌려 있었기 때문에. 신라 통일 이후에 한 1000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야성이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이 세상을 잘 만나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누가 자유를 줬느냐? 하면은 저는 네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토마스 제퍼슨, 이승만,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헌법, 이것을 관통하는 게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이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를 만들 때 그 유명한 문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실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창조되었으며 그런 평등한 창조로부터 빼앗길 수 없는 고유한 권리를 받았는데 생명의 보존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거기에 속한다. 인간이란 것은 이렇게 고귀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권리는, 자유는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국가도 손댈 수 없다. 이것이 그 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에 옥중에서 쓴 독립정신에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29살에 쓴 책입니다. 부디 깊이 생각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힘껏 일하고 공부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자유의 길을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스스로 활력이 생기고 관습이 빠르게 변하여 나라 전체에도 활력이 생겨서 몇십 년 후에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29살의 이승만이 한 말.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위에 선 나라입니다. 이게 29살의 이승만이 한 이야기예요. 이승만은 이미 29살에 정신적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최남선이 기초한 1919년 3.1 독립운동선언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본 뒤 타고난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며 우리가 넉넉히 지닌 바 독창적 능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이 가득한 옥누리에 결의의 뛰어남을 꽃피우리라. 자유는 항상 행복을 전제로 합니다. 자유를 만끽해가지고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간이 생명으로 태어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행복을 이야기해요. 아주 즐겁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그 정신을 이어가다 가지고 우리가 개화, 독립운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했던 게 있어요. 우리가 자주, 독립, 자유다.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인. 그래야 인간답게 된다. 인간답게. 그래서 드디어 헌법이 만들어지고 헌법 제10조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토마스 제퍼슨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즉 토마스 제퍼슨 그 전에 유럽에서 일어난 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이것이 미국을 통해서 개화기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그 선각자 그룹의 선두주자인 이승만을 통해서 우리 헌법에 들어왔습니다. 헌법에 들어온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난 62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바로 이런 근사한 나라다. 근사한 나라가 됐다. 문제는 우리 5천만만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느냐. 이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갈라가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2,300만은 저렇게 폭압 속에서도 살아야 되느냐. 우리 몸의 하체는 지금 썩어가지고 문드러지고 있는데 상체만